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석 회계사입니다. 조현진 회계사입니다. 조영준 회계사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2023년도에 바뀌는 부동산 세금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이제 그 많은 세법들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많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체크를 하고 같이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 첫 번째로 법인세 세율 및 과세 표준 구간 조정인데, 이번에 국회에서 과세 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씩 인하했어요. 그래서 2억 원 이하는 9%, 그리고 3천억 원 초과는 24%로 해서 법인세 세율 자체가 각 구간별로 1%씩 인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과세표준 5억으로 했을 때 진짜 되게 엄청 되게 좋아진다 센세이셔널. 했었는데. 맞아요. 작년 7월에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이제 센세이션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네. 사실은 제가 이제 많이들 다루는 부동산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혜택을 못 받게끔 이렇게 좀 예외로 하긴 했었죠. 근데 지금 1%로 다 이제 인하를 하도록 하면서 부동산 법인 자체도 혜택을 받게 됐죠. 네. 그래서 근데 1% 요즘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솔직히 1% 이게 무슨 아니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쵸 뭐 네. 적용 시기는 이제 2023년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니까 네, 내년 2024년에 이제 법인세 신고할 때 이제 그렇죠. 그때 이제 9% 적용이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조정인데 이 내용은 사실 작년에 7월에 세제 개편안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이게 국회에서 이대로 통과가 됐어요. 이제는 1,400만 원 이하가 6%, 1,400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가 15%, 5천만 원에서 8,800만 원 이하가 24%의 소득세를 적용받는데 우리 양도세 입장에서도 소득세율을 따라가니까 이렇게 바뀐 과세 표준으로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것만 놓고 보면은 법인세가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나은 것 같아. 그렇죠. 네. 세율 자체가 바뀌잖아요, 법인세는. 자, 다음으로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인데 1주택자 고가주택 월세임대소득은 과세하는데 원래는 기준시가가 9억 원 초과가 고가주택이었는데 이제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로 변경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이게 정부의 세제 개편하고 지금 국회에서 확정된 내용하고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렸으면 해서요. 작년 7월에 정부에서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2주택 이하든 3주택 이상이든 관계없이 전부 다 이제 세율 자체를 0.5%에서 2.7%로 동일하게 하자라는 게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었는데 이제 결국 이제 국회에서는 그렇게 통과는 하지 않고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을 구분해서 3주택 이상 같은 경우에는 12억 원 초과부터는 2주택 이하인 자와의 차등을 둬서 조금 중과로 2%에서 5%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받는다라는 게 달라진 점 첫 번째고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이 기존에는 3주택 이상자에 포함돼서 3주택 이상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받다면 이제는 2주택 이하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도 2주택 이하면 2.7%, 3주택 이상이면 5%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받고요. 종부세도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종부세 부담이 크니까. 네. 그리고 또 뭐 소득이 없으신데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선데 좀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렇게 중부세가 나오면은 그분들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재원 마련이 좀 어렵기도 하고 맞아요. 자, 다음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상향인데 이 내용도 작년 7월에 정부 세제 개편안 통해서 나왔던 내용인데 이번에 통과가 됐어요. 잘 아시겠지만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11억에서 12억까지 기본 공제 해주고 그 이외자 같은 경우에는 6억에서 9억으로 이제 기본 공제 금액이 상향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왜 저희가 부부 공동명의 관련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조정이 되니까 공동명의로 이렇게 만약에 분할을 하면은 이제 18억 원까지 되고 그리고 만약에 기존의 단독명의일 경우에는 12억 원으로 그게 차이가 좀 있어서 요즘 증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인데 2주택자 이하, 3주택자 이상으로 해서 각각 150%, 300%씩 전년도 대비해서 종부세 올해가 많이 나오면 그 많이 나오는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를 하지 않도록 했는데 이게 이제 주택 수와 관계없이 150%로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도록 해서 좀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줄어들게 됐죠. 자, 양도소득세 우리 2월 과세 5년에서 10년으로 정부 세제 개편안이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대로 10년으로 네, 그대로 하기로? 10년으로 이제 23년도 1월 1일 이후 증여받으면 이제 10년으로. 그럼 이제 종부세 이슈도 있고 하니까 이제 진짜 작년 말까지 증여가 그것 때문에 엄청 많았던 거군요. 네. 그렇죠. 회계사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이제 뭐 종부세를 낮추기 위해서 증여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10년으로 늘어났는데 이제 증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중에 그거를 또 나중에 팔 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증여를 한다는 거는 나중에 팔 때 양도세 측면에서도 사실은 공동명의가 유리하니까 증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나쁘진 않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명의를 분산하면 분산할수록 세율의 부담이 작아져서 세금은 적게 내는 거니까. 그래서 증여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기간이 좀 길어진 거는 기다려야 되겠지만. 고민할 시간에 그냥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낫다. 그렇죠. 그리고 맞습니다. 요즘처럼 이제 인생을 100년 단위로 봐야 되니까. 네네. 10년 금방 간다. 10년 남았는데. 강사는 금방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뭐 배우자 및 직계준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하는데 이제 10년으로 배우자 2월 과세와 동일하게 10년으로 연장됐다. 자,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 경정 청구 대상 확대인데 원래는 종합부동산세가 우리가 신고 납부한 사람만 이제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었는데 부가 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도 이제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23년도부터 경정 청구하면 고지서 받아도 내가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원래는 22년도 10월 31일에 이제 일몰되는 건데 1년간 연장해서 23년도 12월 31일로 적용 기간이 연장이 되는 것도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왔던 내용이 제가 이제 국회에서 통과된 부동산 세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고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은 사실 국회에서 부동산 세금이 통과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지난 22년도 12월 21일에 정부에서 23년도 경제 정책 방향이라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금도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지만 이런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다는 걸 좀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가 완화된다고 정부에서 방향을 잡았어요. 원래 개인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을 취득하면 이제 8%, 조정 대상 지역의 3주택이라고 하면 12%, 4주택 이상이라면 12%의 세율을 적용받고 비조정 대상 지역의 3주택자라고 하면 8%, 4주택 이상이면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았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2주택 이하는 조정 대상 지역이든 비조정 대상 지역이든 전부 다 상관없이 1에서 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조정 대상 지역의 3주택자라면 6%,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4%, 4주택 이상이라면 조정 대상 지역, 비조정 대상 지역 전부 다 6%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고 조금 취득세율의 부담을 좀 낮추려고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도 주택수에 관계없이 원래는 12%의 취득세율인데 이제 6%로 이제 반 정도 이제 취득세율의 부담을 줄이려고 방향을 잡고 있어요. 혹시라도 개인 같은 경우에 주택이 여러 채이신 분들은 취득세 중과제도가 사실 좀 부담이 상당하잖아요. 근데 이게 개정을 하겠다고 이제 로드맵은 발표를 해놨는데 실제 아직 개정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개정은 안 그러니까 됐죠. 할 거면은 빨리 해야 되는 게 이게 있으니까 오히려 그러면 개정되기 전에는 나는 살면 안 되겠다. 그쵸. 이게 지금 맞아요. 꽤 크잖아요. 한 4% 그죠. 뭐 이렇게 그렇죠. 6% 차이면 그죠. 집값이 억 단위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는 빨리 할 거면은 빨리 개정을 하는 게 좋겠다. 자, 다음으로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 배제 연장인데 현행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22년도 5월 10일부터 23년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중과를 배제하고 기본세율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한다라는 건데 정부에서는 이 중과 배제를 24년도 5월까지 1년간 더 연장하겠다라는 방침이에요. 네. 사실 시행령 개정하는 거는 정부의 힘으로 그렇죠, 뭐 가능하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뭐 무리 없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로 분양권 및 주택 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 조정인데 우리 현행 제도에서는 분양권은 1년 미만이면 7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 1년 이상이면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했는데 이제 1년 미만만 45%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 1년 이상부터는 과표 구간에 따라 이제 6에서 45%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거고 주택하고 입주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은 이제 과표 구간에 따라 6에서 45%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바뀌진 않았어요. 예. 방향은 이렇다. 방향은 이렇다. 4번이 약간 좀 흥미로웠어요, 저는. 원래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으로 등록 못하게끔 다 이제 막아놨는데, 일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시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부에서 열어놨어요, 이제. 기존에는 단기 4년은 없어졌고, 장기 10년만 남았는데, 그 중에서도 아파트는 안 되고, 아파트가 아닌 뭐 오피스텔, 다세주택, 이런 것만 매입 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됐었는데, 아파트 중에서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의 아파트는 다시 살려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살려주면 이제 지방세 측면에서는 취득세 감면이 이제 적용받을 수 있는데, 신규 아파트를 최초 분양하여 매입 임대하는 사업자에게는 주택 규모에 따라서 60제곱미터 이하는 85에서 100%의 취득세 감면을,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는 50%의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지는데 60제곱미터 이하 사업자는 1호 이상 임대를 하면 되고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 사업자는 20호 이상 임대를 하면 취득세 감면을 해주겠다는 거고요. 이때 취득 당시 가액이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감면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국세인데요. 국세는 기존에 폐지한 세제 혜택 중 일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복원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건데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아파트 보유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를 주면 조정 대상 지역이라도 이제 양도세 중과는 배제하겠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까지 해주겠다. 만약에 법인으로 한다면 법인세 추가과세 플러스 20%도 부담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정부가 의무 임대 기간을 이제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게는 세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 요건을 추가로 완화해 주기로 하는데 수도권 9억 원, 비수도권 6억 원까지 주택 가액을 확대해서 이러한 혜택을 주겠다고 정부에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뭐 개정된 바는 없고요. 이 내용이 진짜 어떻게 법 통과라든지 시행령 통과까지 가는지 한번 유심히 잘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진짜 부동산 관련된 규제가 정말 너무 많았는데 조금씩 하나씩 사라지니까 약간 이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으면서도 근데 지금은 사실 그 세금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금리가 그렇죠. 네. 이게 만약에 약간 상황이 좋아지면은 이런 갑작스럽게 폐지를 너무 많이 한 게 오히려 이제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한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은 또 현금 부자만 유리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네,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리석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